이유는 뭐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요, 나의 아이템을 검증하는 단계예요. 나의 아이템을 폭발적으로 팔 수 있다? 라는 걸 검증하면 되는데 예비 단계에서 폭발적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제가 컨설팅하는 분들은 와디즈 간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여러분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팀 구성이에요. 이 팀 구성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생애 최초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중대 초창패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12월부터 3월까지만 뭐를 해요?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유튜브를 찍어줘요. 왜? 그 이후에는요, 절대 공부 안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상 좀 닥침이 열심히 하는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꿀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팀 구성은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 구현 및 판매 관련 역량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반려동물에게 자동으로 밥이 나오는 디스펜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표이사가 제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이 디스펜서를 만들 거예요. 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가 1,550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디스펜서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판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은 팀으로 어떤 사람을 구하면 되죠? 제조 능력이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되죠. 이건 OEM 하거나 ODM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실제적으로 이거를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를 뽑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이 뽑으시면 돼요. 근데 합격하기 전에 내가 일단 서류가 됐어요. 그때부터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서류 합격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때요? 이 사업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여러분이 미리부터 사람을 섭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들은 OEM과 ODM이 되는 아이템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대표이사가 제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경영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피력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홍보나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4-2에 팀 현황 및 보유 역량, 팀 및 팀 구성 예정인 분들이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창업 아이템 관련 역량을 쓰셔야 되고요.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 역량을 중심으로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 파트너의 현황 및 역량을 쓰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1인 기업 가능합니다. 그래도 잘 안 뽑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우수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성공시키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1인 기업은 뭐예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팀원을 채용할 거예요. 언제? 우리가 12월에 끝나잖아요.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뭐 예창보다는 한 달 정도 더 하는데 그러면 난 언제까지 이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라는 거를 작성하시면 돼요. 왜 작성해야 한다? 실제 혁신적이고 우수한 아이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예창패의 목표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밑에 보면 신청 현황과 일반 현황 중에 일반 현황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름이 안 나오니까 너무 좋죠. 왜? 예정인 거지 누구를 미리 섭외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담당 업무는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메디푸드를 만든다. 그럼 메디푸드를 만들 수 있는 영양사라든가 요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쓰시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표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이유는 뭐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요, 나의 아이템을 검증하는 단계예요. 나의 아이템을 폭발적으로 팔 수 있다?
라는 걸 검증하면 되는데 예비 단계에서 폭발적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제가 컨설팅하는 분들은 와디즈 간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회원수를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 회원수도 뭐 한 2-3천 명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예창패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일반 현황에 쭉 나와요. 근데 초창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승전, 전년도 매출이 좋거나 아니면 고급 기술이란 표현을 써서 약간 아리까리하긴 한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특허도 있고 그리고 전도 유망한 굉장히 트렌드한 기술이다. 근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이랬을 때 그 자금을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뽑힐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인력 구성의 대표자, 신청자 제외하고 공동 대표 및 각자 대표로 포함해서 쓰래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실제 직급, 성명, 담당 업무가 다 나오죠. 주요 경력도 나오고 구분도 있어요. 이게 왜 다르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이템을 검증한다라고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현재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량이 뭐예요? 라는 것들을 기술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창패는 어디에 쓰느냐? 29세 이하 생애 최초 예비창업 패키지나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 예창패 모두 공이 여러분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부분에 들어가시면 배경 및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 및 필요성. 이 두 번째 단락인데 문제인식 및 팀 구성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갖다가 이동하는 가방을 만들어요. 근데 반려동물이 이동하는 가방이 5kg 이하의 강아지를 2마리 넣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왜? 보통 한 마리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리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는 아이들도 좀 어렵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2마리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2마리를 함께 넣는 가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넣는 가방을 만드는 분이 실제로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되죠? 견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팔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능력이 있는 대표가 있겠죠. 이 세 명이 어떤 문제로 소형견 2마리를 한꺼번에 옮길 때 케이지를 2개씩 들자니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하나의 케이지 또는 하나의 이동 가방에 담는 것들을 구성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팀 중에는 이 견체공학적 설계를 잘하는 몇 년차 디자이너와 그리고 판매를 잘하는 홍보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채널별로 나는 판매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가 많은 마케터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지만 이 팀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들을 심사위원이 인지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어디 들어가냐면 실현 가능성이라고 해서 2-1과 2-2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이 중에 2-1에 들어가는 거예요. 2-2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떤 차별점이 있다라고 해서 경쟁사와 차별점을 이렇게 여러분이 기술하시는 거라면 2-1 부분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과 진행 준비 정도라는 부분에 우리 팀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준비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제품 서비스 개요 요약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기 제품 서비스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개발 단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인력들이 다른 업체 대비 이러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요. 1인 기업이었을 때 어떻게 한다? 협력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럼 또 묻잖아요. 저한테. 대표님, 협력사에 전부 전화 걸어서 저랑 협력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내렸는데 MKY에서도 제가 정보지원 1억 받고 창업하기라는 거를 이렇게 유료 강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얘기 해줬어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A사, B사, C사에 전화 거세요. A사한테 전화 걸 때는 약간 맹하게 전화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B사한테 전화할 때 좀 더 똑똑해져요. 왜? A사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A사가 이것저것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C사에 전화할 때는요, 여러분 전문가처럼 전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A사, B사, C사 하나의 아이템에 적어도 3개의 회사에 통화를 해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협력사들은요, 검색하세요. 그래서 A사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B사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해야 되는 업체들을 쭉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합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르게 통화해야죠.
그래서 동일한 아이템에 최소 3개 업체랑은 통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나한테 맞는 업체를 컨택한 다음에 그 업체랑 여러분이 대면까지 합격하면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컨택이 아니죠. 이미 아이템을 만들어 놨어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팀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이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이 타겟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MN컨설팅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에 여러분 문의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는데 100% 제가 다 전화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사업계획서를 A to G를 다 써봐야 돼요. 왜 써봐야 될까요? 면접 때 그래야지 안 떨리고 내 아이템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계획서를 다 쓰게 되면 이런 분들은 사업에 10중 8구 성공합니다. 그런데 대피라거나 또는 뭐 전년도 저 합격자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써왔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쩌다 합격할 수 있지만 사업에는 망할 확률이 높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는 모든 저의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